안녕하세요. 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면은 조금 후유하는 시간이겠죠. 지금 이제 서울시장 이제 선거, 부산시장 선거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뭐 열기를 띄워야 되는데 조금 그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착 가라앉은 듯한 느낌. 그리고 뭐 공작의 냄새가 나는 건지 뭔지 뭔가 이렇게 불안한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이미 부산은 시작됐습니다. 자, 박지원 국정원장이 되면서 나는 국내 정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 말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아마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박지원이라는 정치인을 전혀 겪지 않았다면 모를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자, 박지원이를 국정원장으로 시킨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든지 열어보려는 거. 두 번째는 결국은 국내 정치에서 박지원이 정치 구단이라고 불리웠던 나름대로의 그 강교한 잔꾀를 이 정권에서 급한 대로 써먹으려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부산이 박지원이가 던져놓은 이른바 박형준의 그 민간인 사찰, 특히 국회의원 사찰 이런 것까지 맞물려 가지고 그야말로 부산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부산 선거는요, 김영춘하고 이 박형준하고 아주 박형준이 느긋하게 이기고 있었고, 또 부산이라는 이 특성, 또 부산의 그 가덕도 공항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슈를 터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부산 시민들이 진짜 정권 심판하겠다. 부산의 자존심을 걸고, 그리고 박원순이하고 이 오거돈이의 그 참담한 성추행. 어떻게 보면 부산 시민들은 그래도 서울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서울은 박원순이가 그렇게 추악한 짓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미화하고 우상화하고 찬양하는 참 눈뜨고 못 볼 짓을 하지만 일단 부산의 경우는 오거돈이가 살아서 그 죗값을 치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부에서는 가덕도 이 신공항 이걸 던졌는데 자 불타오르더니 그래도 사그러 드는 거예요. 왜? 국민의힘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도 가덕도 뭐 받아들이겠다 뭐 이러면서 해저 터널 얘기하니까 이 이슈가 맞물려 들어간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에서 터뜨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박형준이 홍보기획관과 또 이 정무수석을 할 때 이른바 민간인 사찰을 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18대에 사찰을 했다. 근데 거기에 나온 이 정교한 이 내용을 보면 이건 국정원에서 소스를 준 게 분명합니다. 자, 이런 일을 뒤에서 살그머니 벌이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박지원입니다.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국정원장인 나라. 이거는 정말 문재인이 약속한 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구차스러운 나라입니다. 박지원이는요, 194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81,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진짜 80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동안에 이 사람의 전력을 보면은요, 아버지는 좌익 운동가였습니다. 이거는 뭐 본인이 평소에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김문수 지사하고 붙었을 때, 이 부천 선거에 나왔던 넥타이를 잘 매는 남자라는 청와대 대변인을 하면서 아주 날렸었죠. 그리고 이 김대중 대통령의 총애를 이렇게 잔뜩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넥타이를 잘 매는 남자였지만 이 불굴의 김문수한테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디서 뭘 하다가 온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지원은요, 진도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지난번 청문회에서 마찬가지로 뭐 당국대를 다녔는지 말았는지 이런 이 학사 관계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래가지고 좌익 운동가인 아버지가 여순 반란 사건 때 갑자기 죽었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초를 겪었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야말로 박지원의 아메리칸 드림이죠. 거기서 가발 장사를 해가지고 꽤 돈을 쏠쏠하게 모았나 봅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정치의 꿈을 불태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박지원이가 정말로 원했던 거, 뉴욕 한인회장,
또 미주 총연합회장을 통해 가지고 이른바 유정의 국회의원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박지원이가 뉴욕 한인회장 등등을 맡으면서 이 전두환 대통령 방미, 환영 여기에서 인터뷰도 하고 아주 열렬하게 말하자면은 이 박수부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훈장까지 받았어요. 그런 박지원입니다. 그리고 전경환 씨,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이죠. 이분이 뉴욕에 왔을 때 수행 비서처럼 모든 걸 샅샅이 했던 게 박지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좌익 운동가지만 지금 그 말하자면은 과거를 뒤로 하고 정말로 이 보수적인 추임새 이거를 굉장히 추웠던 거죠. 그런데 박지원이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은 해외 동포 출신이라는 지금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뭐 또 여러 가지 이 상황 이래서 결국은 배지를 달지 못했어요. 그런데 박지원이가 획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지원한테는 물론 민족이라든가 진영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거 없어요. 오로지 권력의 냄새만 맡는 겁니다. 그때 DJ가 이제는 모든 정치 일선에서 이 은퇴를 하겠다. 그러니까 3번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DJ가 정계 은퇴를 하고 뉴욕에 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뉴욕에는 이 김경재 이 전 의원이 박사월이라는 필명으로 김형욱 회고록을 이렇게 썼어요. 이래가지고 그 회고록을 통해 갖고 박사월이 필명이 아주 높아지고 그 다음에 김경재 씨가 실제적으로 이 김대중 대통령의 모든 그 연관된 사항 비서 노릇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김경재 씨가 저는 DJ의 여러 가지 면모를 참 많이 들었는데 차가 필요하다. DJ가 그래서 올즈모빌 이 큰 대형 차를 이제 샀는데 이거를 교포들이 각출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돈을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 DJ가 돌아갈 때 그 차를 자기 아들에게 주고 갔다는 거예요. 이 월부도 할부도 끝나지 않은 차를요. 자,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이 김경재에게 박지원이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꼭 DJ를 단독으로 만나게 해달라. 그때 김경재 씨가 말한 바로는 DJ를 만나려면은 이른바 접견료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30분에는 뭐 2만 불, 3만 불, 뭐 1시간 정도면은 뭐 부르는 게 값이었다고도 하고 이게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어쨌든 DJ를 만날 때 빈손으로 만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10만 불을 부르니까 박지원이가 5만 불로 깎아달라고 해서 5만 불을 내고 DJ를 접견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김경재 씨를 딱 제껴버리고 박지원이가 DJ한테 찰싹 붙어가지고 말하자면은 마크맨이 됩니다. 그리고 DJ가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 자리까지 꿰어차죠. 그러면서 부천 선거에 나갑니다. 부천 선거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하면서 얼굴을 뭐 잔뜩 알린 거죠. 그리고 지금하고 달리 그 당시에 청와대 대변인은 이 고민정의 같은 레벨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넥타이를 맨 남자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책을 뿌리면서 부천 선거에 나가지만은 김문수 지사에게 졌습니다. 그 진 이유가 뭐냐? 이 박지원의 전력. 이 말하자면은 김문수 후보가 보통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박지원이가 뉴욕에서 어떤 행각을 벌였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쳤고 그 다음에 모 여성과의 스캔들 그 다음에 박지원이가 입양했다고 하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까지 그냥 싹 까발린 거예요. 그래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는 일약 말하자면은 이 다윗과 골리앗에서 마치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된 거예요. 자, 그런 박지원입니다. 그때 박지원은 DJ 밑에서 문화부 장관도 하고 이러면서 기자들과 말하자면은 이 의원들을 완전히 구워 삼는 대단한 제주를 신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박지원의 그 정보력이라는 거는 박지원이가 고향인 진도부터 시작해갖고 신안, 즉 호남 인맥을 통해 가지고 뭐 국정원부터 시작을 해갖고 굉장한 정보력을 제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박지원이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정치의 음지에서 자기의 정치력을 높인 사람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박지원이가 박형진의 선거에서
국정원에서 내놓은 자료를 슬슬 뿌리면서 박형준이가 여기에 진짜 관여됐는지는 내가 알려줄 수가 없다. 그렇지만은 이러면서 계속 군부를 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명진 스님이란 사람이 또 박형준이가 자기 자신을 모함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 단계적으로 아주 착착착착 진행되는 걸 아실 겁니다. 자,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박지원이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딱 포커페이스로 딱 나서면서 나는 박형준이가 거기에 연관됐다고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리고 타이밍을 생각해서 선거가 끝난 뒤에 이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 자,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거는 박지원이 그동안에 수십 번씩 해먹은 이른바 정말 싸구려 저질 공작의 전형입니다. 자, 나는 모른다. 확인해 줄 수 없다. 애매모호하죠. 그리고 이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보궐선거 끝난 뒤에 내가 발표를 하겠다. 자, 차라리 지금 그 서류를, 그 문건을 발표하는 게 낫습니다. 계속해서 군부를 떼면서 카더라, 이걸 가지고 박형준의 의혹을 계속 눈덩이처럼 부풀리게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끝까지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특별법을 만들어라 어째라. 그렇지만 박지원이는요, 국정원장실에서 지금요, 정말 이 밤에 쥐새끼처럼 웃고 있을 겁니다. 내가 뿌린 정보가 이것이 옳거나 틀리거나 맞거나 확실하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박형준에 대해서 쟤는 공작 정치하고 흑막 정치하고 민간인 사찰이라는 이런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정말 불합리한 부적절한 후보다. 거기다가 박형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사적인 문제에 그 스캔들까지도 막 하더라. 이 통신을 통해서 지금 마구마구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대깨들이 한 건지 국정원 쪽에서 공작을 한 건지 우리는 이거 끝까지 알 수 없을 겁니다. 왜? 박지원의 말하자면은 이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는 것이 부산 선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DJ 때 무려 1800명의 이 민간인의 통화를 도청을 했고, 그 당시에 이 임동원이라든가 신건이 바로 그 혐의를 가지고 100% 유죄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그 시대 그 인물들이 지금 다시 나타난 겁니다. 박지원은 박쥐처럼 다시 나타나서 이 보궐선거를 그 시대, 그 인물, 그 수작으로 지금 망치려고 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각성해야 될 때고, 과연 무엇이 진실인가 똑똑히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는 이런 식의 저질의 공작 정치가 없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 그대로 이 사안을 봐야 될 것입니다. 각자 도생이 대한민국을 지금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짱한 상식으로 이번 보궐선거를 한 표를 행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냅시다. 감사합니다.